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존의 이재석입니다. 벌써 우리 19번째 시간입니다. 야, 벌써 10번을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끝까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할 게 통합된 승인이거든요. 요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다 끝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조금만 우리 더 힘내요. 예. 오늘은 통합된 승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로는 파워 플랫폼의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 흐름 승인이에요. 거기에 통합된 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까지 이제 했는데 오늘 만약에 이 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앞부분 먼저 한번 예습을 한번 해주세요. 쭉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에부터 쭉 1편부터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열추가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라든가 열을 추가하는 이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흐름 똑같죠. 파일 추가되면 시작, 트리거, 그리고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 업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검토 여부, 항목 승인, 승인 나오죠. 그리고 승인 yes, no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알림 메일 보내기, 그리고 이거 파일 지금 옮기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부된 파일 삭제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오늘은 앱도 파워 앱도 만드는 것 같아요. 파워 앱, 그 다음 제 사용자 지정, 전체 솔루션 테스트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목차는. 자,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잠시 전에 보니까요, 녹화 전에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PC에서 파워 여기 오토메이트를 만드는 걸 했어요. PC에서. 근데 지금 있는 내용들은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만들고 뭐 사용하는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캡처 장면도 전에는 PC에서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이미지던데 이번에는 모바일에서 모바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모바일 전체를 뭐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부분 캡처한 걸 이렇게 보여줘요.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대로 모바일에서 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는 순서만 잘 이해하시고 만드시는 건 PC에서 만드세요. PC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모바일에서 땡겨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PC에서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 파워 오토메이트랑 데이터벌스 여기 이제 비즈니스용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해서 성인 루프 빌드라는 걸 이제 할 건데요. 자, 처음에 나오는 참고 내용을 요거 좀 보시면은 여기 보면 커먼 데이터 서비스가 있어요. 옛날에는 CDS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버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저기 뭐 블로그라든지 영상들 보시면은 CDS 내지 커먼 데이터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현재는 데이터 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용어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엔티티를 테이블로, 필드를 열로, 테이블 열 이거는 이제 요거를 요게 이제 테이블이고요. 이렇게 생긴 게 테이블이고 요 각각을 열이라고 하잖아요. 예. 옛날 이름으로 아직 그 엔티티나 필드로 적힌 것들도 있거든요.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벌스를 사용하면요, 흐름과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갖는 클라우드 흐름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흐름이 이렇게 쭉 진행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승인할 때 승인의 어떤 결과물들을 저장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저장했습니까? 쉐어포인트에 저장했거든요. 쉐어포인트.
근데 이번에는 쉐어포인트가 아니고 데이터볼스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쉐어포인트가 그럼 쉐어포인트랑 데이터볼스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쉐어포인트는 이렇게 단일 테이블에서 뭐 이렇게 쭉 이제 열머리 긁죠. 이게 이제 내용을 적는 거. 요 하나의 테이블에서 할 때 좋은 거고 보통 데이터볼스는 요런 테이블, 요런 테이블, 요런 테이블 해서 이렇게 연결해요. 관계를 맺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만약에 물건 살 때 우리가 그 주소 같은 거 내 개인 정보 있잖아요. 여기다 내 물건 샀는 그 항목하고 할 때 여기 내 그 아이디랑 요거 이제 주소 아이디랑 연결시켜 가지고 내가 이런 물건을 고르면은 배송할 때는 내 그 주소를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따로 테이블로 저장할 때 보통 쓰는 게 데이터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승인 테이블의 승인 상태를 저장할 경우 흐름이 이를 기반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테이블 우리 시어 포인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쭉쭉쭉쭉 듣다가 마지막에 보통 이제 승인 여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승인 아니면 거절 아니면은 대기 중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 말은 지금 시어 포인트를 써도 맹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번 예제에서는 사용자가 드랍박스에 파일을 추가하면 오늘은 드랍박스를 쓰는데 우리 보통 뭐 썼나요? 저장하는 장소로 쉐어포인트의 문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했거나 아니면은 원드라이브를 사용했습니다. MS 제품은 쉐어포인트 내지 원드라이브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쉐어포인트 문서 라이브러리랑 원드라이브랑 뭐가 틀리느냐? 뭐 저장소로서는 개념은 똑같아요. 어차피 원드라이브가 쉐어포인트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드라이브는 이제 회사 내 이제 개인적인 것들 보관할 때 원드라이브 쓰고 쉐어포인트는 주로 이제 팀 단위로 저장을 많이 한다고 전에 이희진 MVP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옛날에 항상 헷갈렸거든요. 이게 협업용이고 이거 요거는 뭘까? 이것도 협업 가능한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다고 희진 MVP님이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배우신 거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 추가가 되면은 관련 정보가 앱에 표시되어 여기 파워 앱스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그 스마트폰의 앱들 있죠. 여기에 정보가 표시되고 검토자가 여기다가 뭐 성인이라든지 거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검토자가 변경 내용을 승인 거부하면은 알림 메일.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이메일 이런 걸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파워 앱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 거부하면 알림 메일이 가고 또 만약에 거부된 파일은 드랍박스에서 삭제되도록 하는 이렇게 이제 어, 어떤 예제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통합된 승리라는 게 아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갖고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휴가 신청이랑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 흐름은 똑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션의 단계에 따라 다음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용자 지정 테이블 봐서 이건 데이터볼스를 얘기해요. 드랍박스에 추가된 각 파일에 관한 정보와 파일의 상태가 승인, 거부, 보류인지에 대한 정보가 담기는 여기 데이터볼스. 그리고 파일이 드랍박스에 추가가 되면은 여기 정보가 추가되어 있죠. 파일이 또 승인 거부되면은 메일을 보내고 또 거부된 파일을 삭제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흐름에서 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흐름을 처음부터 새롭게 작성해서 보여준다. 그 처음부터 만드는데 템플릿이 있으면은 템플릿을 이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검토자가 드랍박스에 추가된 파일을 승인 거부할 수는 파워앱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 지정 테이블의 열에 따라서 이 앱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 앱이 되게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조건
살펴보면은 파워 오토메이터, 파워 앱스, 이번에 파워 앱스 들어갔죠. 그리고 연결 관리에서 설명한 대로 드랍박스, 아울루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만들기에 들어갈 건데 제가 얘기했죠. 이거 핸드폰의 거라고. 여러분들은 요 글을 읽고 만들기는 PC에서 만드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파워 앱스에 로그인하고 그 다음 제 왼쪽 탐색 부분이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은 왼쪽 밑서리에 세 줄 가로선 여기 햄버거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메뉴가 펼쳐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왼쪽 탐색 메뉴에서 관리를 선택하거나 누른 다음에 매니저 여기 누른 다음에 테이블을 클릭하거나 누릅니다. 여기 엔티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옛날 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마 거의 대부분 테이블로 다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자, 테이블 안에 뭐 연결 게이트웨이 노티피케이션 여기 있는데 여기 테이블 누르면은 우리가 DB를 만들 수 있어요. 어디에? 데이터베이스에. PC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핸드폰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 캡처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드는 방식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누르고 set 테이블 new entity라고 했는데 이거 u 테이블이죠. 지금은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 거예요. 브라우저 창이 최대화되지 않을 경우 다른 위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제 핸드폰 같은 경우 이런 게 더 심하겠죠. 그런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정해줘요. 요 엔티티 네임이 테이블 이름인데 우리는 뭘로 할 거냐 하면 리뷰 드랍박스 파일죠. 이렇게 할 거예요. 요런 테이블 이름을 만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테이블 이름과 다르다. 기본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많은 테이블이 기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름과 요 이름은 독립적으로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름 정할 때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공백이 포함되지 않는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표시 이름, 아까 데이터베이스 이름 정하고 여기 바깥으로 표시된 외부 표시될 때 이름 똑같이 정하시면 돼요. 리뷰 드랍박스 파일죠. 여기는 공백이 띄어지죠. 그런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면은 기본 요런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다 테이블에서 하나하나 또 열 머리글처럼 요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위에 테이블은 우리가 엑셀 같은 거 할 때 시트 있죠. 이런 것처럼 엑셀 엑셀 그 파일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하나 시트 안에 각 셀의 제일 위에 열 머리글 만드는 거 요게 이제 테이블의 열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모서리 거치에 있는 열 추가를 누릅니다. 라고 이제 요 핸드폰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엑셀 같은 걸 할 때 열머리 거를 추가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한글이나 영어로 그냥 이름만 찍고 끝내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나가시는 분들은 이게 뭐 숫자인지 뭐 문자열인지 요 정도까지만 이제 적는데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하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각 그 열의 속성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 목록의 맨 아래에 있는 밑줄에서 성인자 열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이때 속성을 설정할 땐 탭키를 눌러 다음 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이다 보니까 좀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탭키 누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PC에서는 그냥 클릭해서 빈칸에 클릭해서 이름 넣으시면 돼요. 그 속성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 이름에서는 성인자 영어로 approval이라고 하거나 한글로 그냥 영어로 해주세요. 이게 번역이라서 그런가 approval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름은 approve 이메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PC에서는 PC에서는 이제 우리가 화면이 이렇게 널찍하잖아요. 가로로 여기에 창이 이렇게 또 열추가 창이 요때 이제 뭐 이름하고 입력한 여기 뭐 이름하고 입력함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 여기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approve 그다음 이제 형식
데이터 타입은 이메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수열에서 여기 확인날, 여기서는 여기 체크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필수이라서 아마 여기 확인하는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인자열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엑셀 같으면 요 하나의 머리글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상태열을 우리가 속성을 설정할 건데, 표시 이름은 스테이터스, 이름도 스테이터스 똑같이 해주고요. 형식은 여기 문자 옵션을 하고, 그냥 속성은 기본값 그대로 두시고 필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드 아이디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표시 이름에는 필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주고, 이름은 필드 아이디, 형식은 문자, 속성은 그대로 두시고, 고유, 요게 유니크에 요 확인을 해주세요. 필수에도 확인. 그럼 요거 가지고 다음에 다른 거랑 연결해서 요 테이블 요 테이블 연결할 때 여기에 고유열을 통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필드 아이디열에 요 말줄임표를 클릭해서 요거를 제목열로 설정한다. 요게 이제 제목열로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만들기를 하면은 만들어져요. 자, 형식물 그리고 그 방금 만든 게 사용자 지정 테이블 맨 위에 뭐 나타난다 뭐 이런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기존에 했던 거 있죠. 이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클라우드로 만들었던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클라우드로 만들기 위해서 포탈 열죠. 로그인 안 돼 있으면 로그인 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파워 앱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앞에 여기 우리 앞에 만들었던 요게 데이터베이스가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 환경이랑 맞춰 주셔야 돼요. 이 환경 안 맞춰 주시고 많은 분들이 아우 선생님 하다 보니까 저 안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이 환경 두 개의 환경 여기 파워 앱스랑 파워 오토메이트랑 맞춰 주셔야 되고 환경을요. 요 적어놨죠. 동일한 환경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테이블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흐름 만들고 새 흐름 요걸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리거죠. 시작. 파일이 추가되면 시작. 이게 트리거잖아요. 추가 트리거 검색. 제일 위에 여기에서 드랍박스를 검색을 하시고 여기 파일이 생성될 때 드랍박스 요 부분 있죠. 요 파일이 생성될 때 드랍박스 요거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드랍박스의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요. 요걸 눌러서 우리가 그 파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폴더를 이동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인데 모양이 PC랑은 조금 다르죠. 세 단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떠요. 여기서 액션, 다음 동작 추가를 누르시면 되고요. 요건 조건이죠. 자, 그 다음 제 기타 작업 검색이 들어있는 요 상자에 요렇게 화살 표시가 요렇게 쭉 연결된 거예요. 여기 조금만 이제 캡처되어 있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데이터버스를 입력해요. 그런 요즘 그리고 이미지는 옛날 이미지예요. 그래서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했는데 여기 커먼 데이터 모델의 크리에이트 오브젝트인데 여기 데이터 벌스 여기 색깔도 바뀌었어요. 여기 색깔도 초록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벌스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뭐 이렇게 개체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테이블에서 이제 리뷰 우리가 앞에서 만든 그 테이블의 이름 리뷰에 요렇게 입력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리뷰 드랍박스 파일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 아래 타이틀에 들어갈 것들 이게 이제 동적 콘텐츠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모바일일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흐름을 쭉쭉쭉 할 때 동쪽 컨텐츠로 여기 이제 창이 새로 뜨잖아요. 요게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면은 동쪽으로 작아지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일 네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승인자 아래에서 파일을 검토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하는 사람 요걸 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상태에서 이제 일단 보류 중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식별자에는 여기 파일 앞에서 받은 파일 식별자 여기 매개 변수 토큰에서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조금은 헷갈리시죠? 이게 제가 볼 때 역시 PC에서 작업하는 게 좋아요. 개체 만들기 작업에서 이제 세 단계 눌러가지고 자세히를 누르면은 여기 기한 추가가 있어요. add do until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이제 여기 조건문처럼 사용할 건가요? 이게 그렇죠? 반복문인가요? 좀 더 살펴볼까요? 기한 동작의 왼쪽 모서리에서 값 선택 choose a value 에서 equal 여기 또 각각의 값 여기도 클릭하면은 여기 요런 게 떠요 밑에.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뭐와 같거나 같지 않을 때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거겠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동작 가운데요. 가운데라 말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지 않아 is not equal to를 여기다가 선택해 주시고요. 요게 펜딩이 아닐 때 이렇게 이제 값을 넣어주려고 하는가 봐요. 지금 상태가 펜딩이 아닐 때 그럴 때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할까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동작을 하도록 동작 축을 눌러서 커먼 데이터 모드를 불러내요. 커먼 데이터 모드를 입력해서 여기 개체 가족이 앞에서 뭐 저장했던 이런 기본 값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해당 베이스 요거 고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커먼 데이터 모델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것 중에 리뷰라고 검색을 하면은 리뷰 드랍박스 파일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 선택한 다음에 각각의 파일들을 불러오려고 하면은 여기 파일 어텐티드 여기에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채워 주시면 됩니다. DB 활용이래요. DB 활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림으로 선택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뭐 DB 같으면은 뭐 실렉터 뭐 이런 거뭐 프롬 웨어 뭐 이런 어떤 DB 구문을 넣어서 날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해야 되니까 되게 편한 거죠. 처음이신 분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항목 승인 여부 확인. 여기 두 언틸 동작에서 세 동작을 클릭해서 여기 세 단계 그런 다음에 조건 추가 한 다음에 여기 값 선택 하도록 되어 있죠. 값을 뭘 집어넣을까요? 여기 상태를 집어넣지 않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맞죠? 이런 식의 조건을 넣는다는 거죠. 역시 핸드폰은 불편해요. PC가 치는데도 좋은 것 같아요. 상태가 어프로브일 때 성인이 이제 어프로브이면은 이제 내가 쭉쭉 오다가 여기 성인이 어프로브일 때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것들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알림 보내기. 그래서 add an action을 누르고 send 이메일 오피스 365에 알룩을 하고 누구한테 받을지 여기 메일에 그 할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목, 파일 네임, 이메일의 제목은 요 파일 네임을 집어넣어 주시고 본문은 어프로브 되었다. 근데 만약에 아니요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바디에 리젝티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제외하고 요 앞에서 요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는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 요 말이 yes, no일 때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였고요. 요 no는 지금 6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거부됐으면 어떡할 거냐? 거부될 것도 동작 추가해서 드랍박스를 일단 열고요. 드랍박스 파일 집적자를 누르면은 여기 딜리트 파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쭉 갖고 오던 그 파일 아이덴티티, 파일 아이디 요게 리젝트 됐을 때 그 아이디를 갖고 와서 지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흐름 이름 저장하고 여기 크레이트 눌러서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닫기 완료하면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랍박스에 테스트용 파일 이제 승인용 하나, 거부용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올려서 각각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걸 또 앱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이 앱이 파워 앱스예요. 로그인 한 다음에 새 앱 만들기, 앱 만들고 그러면은 파워 앱 스튜디오 뭐 윈도우라든가 파워 앱 스튜디오 포 웹이 열리거든요. 그 중에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윈도우를 열 경우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새로 만들기 앱 만들 때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커먼 데이터 모듈 있죠. 커먼 데이터 모듈 여기서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휴대폰에서 레이아웃 클릭 선택하기 요걸 누르시면요 됩니다. 별로 앱 만들기가 되게 쉬운 게 이 데이터버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연결만 하면은 앱이 바로 만들어져요. 데이터도 거기에 바로 이제 갖고 있던 것들을 갖고 와서 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뷰를 넣고 리뷰 드랍박스 파일 요런 이제 데이터 테이블 있죠. 요걸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결해서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개 보기가 있는데 이건 뛰어넘어도 되고요. 만약에 화면이 너무 뭐 크다 적다 이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더와 설명이 포함된 레이아웃 뭐 이런 모양으로 할 거야, 이런 모양을 할 거야, 이런 모양, 이런 레이아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요. 그런 다음에 파워앱스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브루 스크린에서 검색창 여기 있죠. 검색창 바로 안에 요거를 터치를 해서 요 데이터를 여기 있는 여기 데이터볼스에 요 열이랑 맞춰주시면은 여기에 요 내용이 요리 들어가도록 돼요. 요건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셔야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이제 핸드폰에 여러 이제 표시되는 것 중에서 제목은 여기에서 데이터볼스에서 타이틀을 가져오고 여기 상태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리뷰 드랍박스 파일스의 상태를 갖고 와서 여기 집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매칭만 시켜주면은 거기 데이터가 바로 들어가요. 우리가 뭐 어려운 뭐 DB 소스 코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다음에 파워앱스 제일 밑에 보면은 여기 재생 버튼이 있거든요. 재생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일단 승인해서 어프로브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반대로 이제 거절했을 경우 이제 여기 뒤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이제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부중 그 상태를 리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잠시 후 거부되면은 또 삭제되는 것까지 우리가 아까 만들었죠. 삭제되고 거기에 대한 알림도 오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설명이 오늘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 게 이 모바일 폰에 조금 요렇게 된 거 요거 이제 그냥 요런 식으로 캡처해서 보여주는 거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PC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하나하나 만드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가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까 얘기처럼
쉐어포인트로 만들지 아니면 데이터버스로 만들지 DB를 뭘로 선택할지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흐름 맨 똑같이 지금 보면은 뭐 트리가 있고 그다음 에 승인이 있고 승인에 대한 조건이 있고 그 메일 보내고 테스트하는 요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뭐 드랍박스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럴 때 약간 달라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은 오늘 수업은 잘 이해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설명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 점은 제가 힘을 빨아먹고 지금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좀 그랬는데 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